자,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1%나 돌파했습니다. 자, 이 부분에 따라서 알트코인에 관한 단기 상승세가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헤드라인이 너무 자극적이어서 저도 이제 깜짝 놀라면서 봤는데, 이게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나온 이제 분석글인데요. 그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양한 글들이 있지만은 요 글이 저는 좀 눈에 띄어서 요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 드리려고 좀 가지고 왔고요.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뉴 사이클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됐다, 요렇게 이야기를 했는데, 일단 같이 차트 보시기 전에 내용부터 조금 살펴보자면요. 일단 비트코인 에 관한 시장 점유율이 61%로 치솟게 되면서요. 알트코인에 관한 단기 상승세가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그러면 이제 투자자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아니 뭐 알트 시즌이 오기는 왔었냐. 왜 이게 이제 벌써 상승세가 끝나냐,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, 우리가 기대했던 알트 시즌은 아니지만 사실상 이번에 실질적인 집계를 보면요. XRP가 굉장히 강했잖아요, 이번 상승장에서. 근데 XRP랑 또 몇몇 코인들은요. 그 비트코인보다 수익률이 좋긴 좋았어요. 근데 이제 그 예전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올랐던 그런 상황은 전혀 펼쳐지지 않았고, 몇몇 알트코인들이 정말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'알트 시즌은 이미 왔다 갔다.'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기는 있어요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너무 암울하죠.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시원하게 올라준 이후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, 지금은 뭐 이더리움 가격 저희 맨날 체크해 봐서 알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,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해 12월 저점이 54%였는데요. 61.2%를 기록했다고 합니다.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상승은 알트코인 랠리가 이미 단기적인 현상으로 끝났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라고 평가를 했고요. 일반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사이클이 끝날 무렵에 감소하면서 이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는데요. 이번과 같은 도미넌스의 급등 현상은 알트코인의 추가 상승이 어려워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. 그럼 저랑 자세히 이 도미넌스 한번 차트 보도록 할게요. 자, 요게 이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차트인데요. 2024년도부터 5년도까지 있어요. 근데 이제 이미 이제 60%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높아졌던 바가 있었죠. 자,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. 이렇게 도미넌스가 높아진 상황에서 요렇게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해요. 그러면서 이제 알트 쪽으로의 수급이 가거든요.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우리가 기다렸던 알트코인들이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어요. 물론 이제 XRP는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다른 코인들은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도미넌스가 서서히 올라가다가요. 요렇게 또 한 번 61%, 61.2% 요렇게 또 고점을 찍게 됩니다. 그래서 사실상 알트 시즌이 단기적으로는 종료가 됐다, 요렇게 보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'참 속상하다.'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.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견해이고, 이제 다른 견해들도 시장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오늘 전달을 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고,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늘 마지막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. 글로벌 M2라고 해서 통화량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러니까 뭐 유동성 지표로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죠. M2 지표는 이제 다양한 지표들 중에 워낙 유명한 지표고,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뭐 고등학교 때 경제 관련한 그런 과목을 수강을 하셨다면은 요 M2에 관해서는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M2도 우리가 한국은행의 M2,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제시한 M2, 또 글로벌 M2 요렇게 해 가지고 그 M2에 따른 다양한 논문도 시장에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요 오늘 글로벌 M2와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이야기, 하이라이트 이야기로 가지고 왔습니다.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았어요. 비트코인의 가격과 어떤 것이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가? 근데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는 그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. 2009년에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개발을 하고 거래소에서 처음 거래됐을 때가 2010년도였는데요. 그 10년도,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를 지금 살고 있으니까 한 15년, 16년 정도 이제 자산으로서의 어떤
다양한 변동성을 겪었습니다. 근데 그런 비트코인을 어떤 상관관계에 대입을 시킬 것이냐, 대표적으로는 달러 인덱스와의 상관관계도 보고요. 골드와의 상관관계도 보고요. 그리고 그 뉴욕 증시와의 상관관계도 봅니다. 그리고 이제 금리와의 상관관계도 보고, 한국 지수와의 상관관계는 잘 보지 않아요. 왜냐하면 상관관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, 여러분.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하고 저의 나라이긴 하지 우리나라이긴 하지만은 그 글로벌 시장을 이제 차지하고 있잖아요, 암호화폐 시장은. 그래서 한국에 있었던 리스크가 그 암호화폐 전체 시장의 영향력은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.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전에 정치 리스크가 한번 있었을 때 업비트 접속 장애가 났었잖아요. 그런데 이제 그 해외 거래소에서는 가격 변동이 그렇게 크게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. 이제 그런 정도로 영향력은 미비한데,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과 비교를 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예측을 할 것이냐. 이제 블룸버그에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M2에 관한 비트코인의 상관관계가 90%가 넘어간다고 예측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이야기 오늘 한번 풀어 드릴게요.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이게 이제 글로벌 M2를 나타내는 지표인데,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M2 머니와 또 비트코인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, 일단 비트코인 자체가 후행 지표로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어 정확히 70일 정도 후행해서 움직인대요. 그러니까 M2가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움직인대요. 그래서 그 동향들을 보시면은 요 부분들을 한번 보세요. 그러니까 M2가 먼저 요렇게 움직여졌죠, 여기에서. 움직여지고 나서 그다음에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비트코인이 요렇게 또 따라가는 모습을 요렇게 보여줍니다. 그래서 지표상으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요쯤 와 있단 말이에요. 요쯤 와 있는데 M2 자체가 지금 요렇게 내려왔다가 좀 반등을 해 주고 있거든요. 근데 요 지표는 지금 최근 지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제가 또 최근 지표를 준비를 했었는데 고거는 이제 아닌데,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최근에 이제 M2의 유동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제 상승을 따라갈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M2의 흐름들, 전체 통화의 흐름들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